그러던 어느 늦은 밤, 월매와 함께 누군가가 감옥으로 춘향이를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지난 3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이몽룡이었습니다. 이몽룡이었습니다. 온 거예요? 구해주러? 그런데 그 그리운 이몽룡을 본 춘향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요? 헌듯하게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겠다던 이몽룡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꼴로 나타난 겁니다. 오? 오다가 무슨 일 있었나? 심지어 잘 나가던 집안도 푹 쌍망하고 과거도 낙방했답니다. 아이고. 과거도 낙방했답니다. 아, 도련님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신세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춘향이라면 몽룡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근데 좀 놀랐을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지꼴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며 춘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 얼굴 봤으니 죽어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월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비단 잠옷을 팔아다가 서방님 도포를 지어주세요. 장롱에 노리개 팔아 서방님에게 맛있는 반찬을 사주세요. 진짜 사랑이다. 감동이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춘향이가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재산을 모두 이몽룡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춘향이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춘향이의 사랑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었고 또 이제는 마지막 남은 희망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춘향이는 이도령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춘향이가 재산을 원했다거나 또는 신분 상승을 노려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에게는 자신의 몸,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랑 그런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층민 여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도 낙방하고 거지꼴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몽룡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춘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톡톡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고을의 수령이 변사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기운에 한껏 흥이 오른 변사또, 잔치의 대단원이 될 사람을 불러냅니다. 춘향을 올려라. 변사또의 명령으로 관리들이 춘향이를 끌어내려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요! 함행어사 출두하옵신다. 두세 번의 난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돌담이 무너지듯이 볼돌같이 흩어진다. 팔편한 음식이 깨진 아니 북장고라 장구통이 혀조르고 북통을 자고 오르면 대구 소리 절로 난다. 대포스포를 읽고 힙방포로 이마가 서로 다쳐 코 터지고 방 터지고 피 쭉쭉 흘린 한놈 팔등 밟혀자 빠져서 아무 일 없는 놈도 후루루루루루 다른 박질 오하 우리 고을 그녀
드디어 드디어. 암행어 사출도 대목을 할 때는요. 이 소리꾼 혼자 출도를 외치는 공연은 거의 없습니다. 관객들이 다 같이 출도요를 외치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 내가 다 혼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어르신들은 박수 치면서 보세요. 네. 자, 그럼 동현 씨가 한번 크게 한번 암행어사 출도요를 한번 외쳐주시죠. 암행어사 출도요! 잘하는데? 그래요? 출도요! 자, 이 외침과 함께 한 손에는 육모방망이, 다른 한 손은 포승줄 든 이들이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곧 변사 또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암행어사 앞으로 끌려옵니다. 암행어사는 변사또를 관직에서 파직하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을 하나 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춘향이는 억울한 옥살이에 종지부를 찢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감옥에 나오자 암행어사의 살벌한 목소리가 관아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포악하게 굴었으니 살기를 바라느냐? 죽어 마땅하니 내 수청도 거절할 것이냐? 변사또에 이어 이번엔 암행어사까지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진짜로? 너무 이쁘니까 보면 다 수청들으라고 근데 하니까. 이미 죄인의 모습인데도 청을 들라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내려오는 관리마다 하나같이 다 엉망이구나. 이 변사또보다 더한 사람이 암행어사로운 건 아닐까? 춘향이는 울부짖으며 그냥 빨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자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제야 암행어사의 얼굴을 확인한 춘향이는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몽룡? 그렇죠. 암행어사의 정체는 바로 지난밤 거짓골로 찾아왔던 이몽룡이었습니다. 와. 이몽룡은 단 하루도 춘향이를 잊지 못했지만 암행어사는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겨야 됐기 때문에 거지로 변장해 감옥을 찾아갔던 겁니다. 춘향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 반 웃음 반으로 이몽룡을 반깁니다. 그런데요, 춘향이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춘향이가 두터운 신문의 벽을 와르르 허문 겁니다. 정실 부인? 이 춘향이의 절절한 사연을 들은 조선의 왕이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한다. 정식 부부가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춘향이에게는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 정열 부인이란 칭호가 내려집니다. 근데 교수님,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춘향이는 자신이 신분제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 앞에 내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중요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후 춘향이는 이몽룡과의 사이에서 삼남 삼녀를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